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동력, 바로 돈과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엔진 같기도 한데 또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나락으로 확 떨어뜨리는 그런 함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변호사나 정보기관 종사자처럼 좀 현실의 민낯을 가까이에서 본 분들, 그런 분들의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아예 인간 욕망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돈과 여자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구조나 권력 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글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돈과 여자가 상징하는 세속적 욕망, 그 강렬한 힘이랑 또 그 그림자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길은 뭘까? 이걸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우면서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돈과 여자가 세속적인 성공, 욕망 이런 걸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어떤 추동력, 동기부여가 되죠. 네,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얼마나 쉽게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그 변호사 경험담은 정말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예를 들면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막 싸우는 상속 분쟁. 흔하죠. 네, 그리고 한순간의 관계로 가정이 그냥 무너지는 이혼소송. 심지어는 아주 끔찍한 범죄 뒤에도 보니까 결국엔 돈이나 이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법조계나 정보기관처럼 인간사의 어둡고 복잡한 면을 일상적으로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시각은 이 문제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돈과 여자는 그냥 욕망의 대상, 이걸 넘어서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바꾸거나 심하면 파괴할 수도 있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는 겁니다. 변수군요. 네. 자료 표현대로라면 이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런 위험성이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 역설적인 측면이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과정에서 혹시 있었을지 모를 부적절함이나 아니면 복잡한 사생활 같은 거, 이걸 감추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거든요. 네,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 이런 걸 잃을까 봐 두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도 통찰하듯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 위선, 타협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네요. 네,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점점 더 구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가장 지키고 싶었던 명예나 권력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약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감추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통제 불가능하게 커져나가고요.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안함이나 당당함 같은 거,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그냥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이건 단순히 외부의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얽어매는 어떤 심리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돈과 여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집착적인 관심,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디어를 보면 네, 미디어 보면 성공한 인물들의 화려한 삶, 막 넘치는 부, 매력적인 파트너들, 이런 게 끊임없이 전시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이면에서는 온갖 스캔들이나 뽕로 기사들이 빵빵 터지면서 감춰져 있던 갈등이나 추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네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돈 때문에 벌어지는 배신, 사랑이랑 욕망이 막 뒤엉킨 치정극,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흔한 소재가 됐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소비하면서 단순히 재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운연중에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이나 주변 현실을 투영해 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떻게 당신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중요한 관찰이십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런 분위기는 개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맺고 있는지 이런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 그런 외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상태,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내면의 상태요. 네, 그런 맥락에서 자료에 인용된 한 도인의 말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과 여자 문제를 깨닫는 것이 곧 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돈과 여자 문제를 깨닫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다? 좀 어렵네요. 그쵸. 여기서 도라는 게 단순히 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뭐 우주와 삶의 근본 원리? 혹은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궁극적인 지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즉 가장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이 두 가지 욕망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이게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과 격을 결정짓는다. 이런 깊은 통찰인 셈이죠.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네, 역사 속 인물들을 봐도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자나 주자 같은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들. 이분들은 부나 이성 관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죄악시했다기보다는 그런 문제에 인생 전체가 매몰되는 걸 경계했어요. 아, 매몰되는 거요? 네, 대신 학문이나 내면 수양을 통해서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힘썼죠. 이건 욕망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기보다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어떤 주체적인 태도, 이걸 견지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태도.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관건은 균형 감각인 것 같아요. 균형이요? 네. 돈, 분명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죠. 그리고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갈망, 이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일부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섬세하고도 어려운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유지하려는 노력, 그것 자체가 바로 인간적인 성숙의 과정이다 라고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그런 균형 잡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쉽지 않죠. 특히 기술 발전, 그중에서도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화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순간들만 딱 편집돼서 보이고 자연스럽게 나와 비교하게 만들죠. 맞아요. 더 많은 더 완벽해 보이는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남들이 가진 걸 보면서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조바심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나도 더 가져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고 이것이 결국 욕망의 굴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자극과 압박 속에서도 결국 당신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점을 자료들은 굉장히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네. 돈과 여자, 혹은 그것이 상징하는 세속적인 성공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자각.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 그 비유를 인용합니다. 아, 갈매기 조나단이요? 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오직 눈앞에 먹이를 다투거나 낮은 파도 타는 거, 이런 일상적인 생존에만 몰두할 때 조나단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는 더 높이, 더 빠르게 나는 법, 즉 비행의 본질과 완벽함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했죠.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일상의 문제, 즉
돈과 여자의 문제에만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나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돈과 여자 너머의 것.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돈과 이성관계, 이거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다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쩌면 이 깨달음 자체가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정신적 자유로 이끌어주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는 그런 외부 조건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내면의 태도, 그리고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내면의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군요. 네, 세속적인 욕망의 힘을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자료에서는 초월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초월이요? 네, 그런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과 여자라는 이 강력한 욕망을 넘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료들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네, 둘째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타인과의 진실하고 의미 있는 연결.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가치를 세상과 나누면서 기여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이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경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네, 오히려 돈의 필요성이나 관계의 소중함, 이걸 충분히 인정하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아, 경계하고 성찰하는 자세. 네, 즉 돈과 사람을 대할 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로 지혜롭게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과 여자 문제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누르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삶의 진정한 주체로 바로 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사회적 압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 자신만의 가치 기준. 이걸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이나 관계에 예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진정한 자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돈과 여자라는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처럼 느껴지는 이 강력한 욕망, 그 너머의 자유와 평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거세고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줄 당신만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